네, 이제 뱃슬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환기의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뱃슬은 뭐 여러분들 앞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펌프의 역할을 하면은 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게 뱃슬이죠. 우리 몸으로 전체적으로 혈액을 공급을 해주고 그 공급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뱃슬입니다. 뱃슬의 타입은 쭉 나눠놨는데요. 뭐 아토리 있고 메인이 있을 거예요. 아토리는 뭐 나가는 동맥을 얘기를 할 거고요. 아토리, 아토리오, 캐필라리 모세혈관이죠. 그리고 베놀, 베인 해서 세 동맥, 세 정맥 중간에 이름 붙인 거 있고요. 쉽게 그냥 동맥, 정맥, 그리고 중간에 모세혈관이 존재를 할 겁니다. 심장에서부터 나가고 들어가는 동맥과 정맥, 혈관의 색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빨간색은 산소를 많이 포화하고 있는 혈액이고요. 파란색은 산소 포화가 낮은 그런 몸으로부터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의 두께도 보면은 아터리가 제일 굵고요. 대동맥. 그리고 어디요? 여기가. 대정맥이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얇고 구경이 넓죠. 혈액량이 많다. 혈액량이 적지만 압력이 강하고 빠르게 보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러드 베슬이 뭐 투닉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말들은 그냥 다 빼고 이 혈관이라는 거는 세 가지 층을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니카 인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나 좀 안쪽 부분이겠죠. 여기 뜻이 튜니카 들어가면은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omposed of simple squamous endothelium입니다. 혈관의 안쪽에는 무슨 세포로 되어 있다? 내피세포, 엔도셀리얼로 되어 있고요. 그 엔도셀리얼의 베이스먼트 쪽에 뭐 파이버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미들 레이어 쪽에는 근육이 있고요. 스무드 머슬, 민무늬 근육. 그리고 바깥쪽에는 여기 커넥티브 티슈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어때요? 혈관, 장기들, 쫀득쫀득 커넥티브 티슈들이 파이버 형태로 쫙 잡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토리스. 여기서 엘라스틱 아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혈액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굵고요. 압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에 클로저 근접해 있죠.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부드럽지 않으면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압력이 가해진 탕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blood is pumped into them and recoiled when ventricle lacks. 잘 수축이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머스큘라 아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부드럽기보다는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리올 쪽은 새 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다이아미터로 좀 더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greatest resistance라고 되어 있어요. 저항에 강하고 블러드 플로우를 캐필라리까지 모세혈관까지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동맥, 정맥과 그럼 세 정맥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조직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조직 주변에 모세혈관이 되겠죠.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동맥에서 정맥으로 피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역류를 하지 못하게끔 여기는 압력도 높고요. 여기는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압력이 높으니까 잘 흐르죠. 근데 압력이 낮아지니까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스핀터가 있어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여기 배눌이라고 되어 있죠. 새, 동맥, 그 다음에 동맥.
모세혈관 쪽으로 가면 모세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낮습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압력도 약하고요. 하지만 뭐예요? 다이아미터는 굉장히 작지만 많은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인하고 아처리가 여러 겹을 갖고 있으면은 이 캐필라리 같은 경우는 한 레이어만 돼 있어요.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7에서 10마이크로미터 다이미터의 직경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여기 있듯이 스퀘어머스 에피셀리움의 심플 싱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평평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가스하고 영양분 같은 것들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로? 블러드하고 조직 사이에서. 두꺼우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죠? 모세혈관에서 대부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조직을 감싸거나 아니면 조직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최말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러드 플로우의 조절은 이것이 바소 컨스트릭션 바소 다일레이션 작용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흐름이 조정이 되고요. 무엇에? 아터리올에. 새 동맥에 압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동맥이 수축 이완하는 거에 따라서 모세혈관의 플로우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 캐필라리 스핀처라고 하는 조임근이 있었습니다. 그 조임근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필라리라는 모세혈관의 형태는 컨티뉴어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아니면 아디포 티슈, 지방 조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컨티뉴어스 캐필라리로 또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 신경 같은 중추 신경 같은 경우는 이런 컨티뉴어스 캐필라리로 되어 있고요. 페네스트레이트 캐필라리 같은 경우는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네스트레이션,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포어, 구멍이 있고요. 키드니, 그 다음에 인테스틴, 소장, 엔도크라인 그랜드 같은 경우가 요 페네스트레이티드 캐필라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혈관벽에. 그래서 무엇인가가 걸러지거나 이물질 큰 사이즈는 못 나가고 작은 사이즈는 나가고 또는 흡수가 되거나 분비가 되거나 이런 곳에 분포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디스컨티뉴어스는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 말단이 끝이에요. 그게 이제 본메로나 특히 리버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끄트머리가 딱딱 끊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까지 혈액이 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allow the passage of prote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인이 거기에 도달해서 전달되고 끝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베인, 동맥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탈 블러드 볼륨이 동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맥은 압력이 강하고 빨리 흐르기 때문에 혈액이 머물러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직경이 좁죠. 대신 두툼하니까. 정맥 같은 경우는 넓고 얇아요. 그래서 잘 늘어나죠. 동맥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정맥은 터지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프레셔도 굉장히 낮죠. 2mm Hg 수은잡이에요. 그리고 평균은 이제 100이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압력이고요. 맨 마지막 심장으로 들어오는 동맥 부위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이 존재하지 않고 밀려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혈관 벽도 굉장히 얇고요. 공간도 넓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컬랩스, 착 쭈그러드는 거죠. 잘려서 피가 빠져나오면은 지들끼리 컬랩스 돼서 쭈그러들어서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return blood to the heart, 심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이 이제 스케어터 머슬, 우리 종아리의 쇠이근들을 움직이면서 수축을 하게 되죠. 그것에 의해서 혈관이 눌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펌프처럼 작동을 한다. 그래서 스케어터 머슬 펌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정맥에는 이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는 항상 무엇을 막기 위한 거?
거꾸로 흐르는 역류를 막기 위한 거죠. 원 디렉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숨 쉬는 거.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 숨이 들어오면은 체강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게 이제 increase abdominal cavity pressure예요. inhalation. 흡기했을 때.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것으로 피가 밀려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숨 들이셔서 꾹 배에다 힘주면 압력 올라가잖아. 얼굴 빨개지는 거 해봤죠? 이게 머슬 펌프 근육이고요. 이완 됐을 때 수축되면 눌리죠. 여기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역류는 막고 심장 쪽으로 피를 밀어 올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혈관에 대해서 대략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보여줍니다. 이제 아세로스클로로시스 앤 카디악 아리스미아인데요. 심장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맥경화라는 거,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아리스미아라는 거는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이건 혈액의 흐름. 이거는 전기에 만들어지는 거의 이상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동맥경화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뭐 동맥경화의 일반적인 형태는 여기 있듯이 아토리오스클레로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동맥경화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통틀어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죽상경화증이라는 말은 동맥 하지에 있는 혈관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막혀서 딱딱해지는 거를 얘기합니다. 요 죽상경화증의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맥이 경화되는 거죠. 아테로스클로로시스는 뭐 아테리오스클로로시스를 얘기를 한다. 하드닝 오브 아토리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50% 이상의 심장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엔 심장이 막혀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염증 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멘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고 블러드의 플로우를 줄여주게 돼서 압력이 높아지고 혈관이 경화되는, 딱딱해지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스롬보스라고 하는데 혈전이죠. 혈전이 잘 흐르면은 이러한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이 느려지고 이물질들이 모이게 되면은 혈액이 뭉쳐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롬보스입니다.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 plaque form in response to damage done in endothelium of the blood vesse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플락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가 혈관에 상처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염증 세포가 모여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로스클로로시스의 주 원인 하면은 예전에는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주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만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염증 수치도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죽상경화증이나 동맥경화의 주 원인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 근데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높은 사람들? 지방 수치, 중성지방, 트리글라세라이드나 콜레스테롤. 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스모킹이나 이제 하이 블러드 프레셔, 당뇨 그리고 하이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혈전이죠. 스롬보스가 이제 생겨난 거죠. 원래 혈관의 사이즈는 이랬는데 여기 먼저 플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요. 직경이 좁아졌으니까 거기에 응고, 혈액에 뭉치는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혈전으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플락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상처가 나서 생기게 되면은 염증 세포들이 지방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테로스클로로시스가 만들어지는 순차적인 설명인데요. 처음에 이제 리피드가 마크로파지하고 림포사이트들이 그 사이트 데미지 부분에 모여들면서 모이게 되고요. 엔도셀리얼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부분이 이제 스무드 머슬이 추가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커넥티브 티슈가 쌓여지게 되면서 딱딱하게 불어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progress promoted by 뭐에 의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게 더 촉진이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콜레스테롤 앤 리포프로테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상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세포들의 플락, 그리고 그 플락에 지방이 모여들게 되게 하는 나쁜 지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입니다. LDL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대부분 이 LDL은 지방의 운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의 운반자. 그리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여져 있게 되고요. People who consume or produce a lot of cholesterol have more LDL이죠.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거나 섭취하는 사람들은 LDL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low density lipoprotein이에요. 그러면 LDL의 수치가 높아지면은 죽상경화증의 유발 빈도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LDL의 스트럭처예요. 기본적으로 이 아포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거기에 있는 이 프리콜레스테롤 그리고 포스포리피드가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특히 콜레스테롤들을 그리고 트리글라세라이드 TG죠. 중성지방을 담아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리포프로테인이에요. 근데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 이제 LDL이고요.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 HDL이죠. 두 개의 기능은 상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L이 높아지면은 위험하고 LDL이 높아지면 위험하고 HDL이 높아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리포프로테인은 이런 형태의 지방 운반자입니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은 콜레스테롤 away from the artery to the liver예요. 결국에 혈관에 있는 지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이에요.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겠죠. This take cholesterol away from the macrophage in develop plaque이에요. 결국에 이 폼셀이라고 표현하는 플락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이니까 몸에 좋겠죠. 그러한 약들이 스타틴 계열이라고 하는 뭐 리피톨이라는 약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무슨 스타틴, 심바스타틴, 노바스타틴 다 콜레스테롤 제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HDL 레벨을 높여줘서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플라메이션과 죽상경화증의 관계인데요. 아테로스클로시스 is now believed to be an inflammatory disease, 염증 질환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염증이 낮으면 낮을수록 죽상경화증의 유발 빈도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reactive protein에서 CRP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인플라메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요 레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죽상경화증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엔도셀리어 셀이 이 LDL을 붙잡게 되고요. 점점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폼셀, 더 커지면 플락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인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을 이스케믹 하트 디지라고 하고, 대부분의 심장 질환, 하트 페일류라고 하는 심부전의 영향이 이유가 다 이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Ischemia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inadequate oxygen이에요. due to reduced blood flow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상경화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혈관이 막혀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락틱 액시드나 아니면은 뭐 페인, 가슴 통추, 흉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숨이 가쁘고 걸어다니기 힘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eventually necrosis of some area of heart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근세포 쪽에 이제 괴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 MI, 마이오카르디얼 임팍션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heart attack or MI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한국말로는 심근경색이에요. 경색,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 딱딱하게 된다는 얘기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 혈관에 닿아 있는 부분에 심근세포들이 죽으면 죽은 부위에 원래 세포가 죽으면 무슨 세포가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섬유화 되는 거죠.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세포들이 자라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그게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입니다. 이스케믹 디지즈예요. 그래서 MI 타입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죽상경화증 또는 바소스페즘이라 해서 혈관이 붙어버리는 거, 양쪽에 완전히 막히는 거,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left atrial descending에서 LAD라고 표현하는데 descending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anterior 왼쪽 부분의 혈관이죠. left anterior artery가 막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MI 이쪽은 다 까맣게 된 부위에 심근세포는 죽는 거니까요. 죽으면 섬유화되고 나중에 얇아져서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심근경색, 마이오카르디얼 인파크션입니다. 그걸 다 뭐라고 그런다?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는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ST 세그먼트 오브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QRS, T, QRS하고 T 웨이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QRS, 그래서 S와 T 사이의 거리인데요. 결국에는 재분극이죠. 재분극, 리폴라라이제이션. 리폴라라이제이션 이 부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수축을 위한 준비 단계인데 이스케믹 디지즈가 발생을 하면 리폴라라이제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보고서 이스케믹 디지즈가 발생을 한 상태이다 라고 이제 검출을 하게 되죠. 아니면은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 오브 블러드 엔자임이죠. 여러 가지 혈액 내에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효소 수치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 CPK라고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 또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겐 LDH라고 하는 애,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 NT-proBNP, N-터미널 프로 B 타입 네이티브 우레틱 펩타이드예요. AMP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장 근육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혈액으로 나오는 이런 엔자임들을 검출하게 됩니다.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 프로BNP. 그래서 아까 ST 세그먼트가 정상적으로는 리폴라라이즈 되는 타이밍의 시간이에요. 이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허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심장의 아리스미아예요. 아리스미아는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뭐 어브노멀한 하트의 리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브라디카디아는 느려지는 걸 얘기하고요. 60bp 이하. 타키카디아는 빨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100bp 이상. 심장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거. 늦어지는 게 더 위험해요. 늦어지면은 바로 심장이 서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카페인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흥분했거나 이랬을 때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한다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박동이 빨라지는 거를 타키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se heart rhythm are normally if the 일반적으로는 정상이죠. 근데 뭐 운동하거나 이러면 빨라지고요. 근데 쉬고 있는 동안에 이상이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부정맥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때 이상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울렁거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그렇듯이 뭐 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토픽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했습니다. 빠른
자가 발전이에요. 페이스메이커 SA 노드에서 심장 박동을 빨리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타키카디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는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벤트리클을 더 빨리 뛰게끔 작동시키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너무 빨라지면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면은 근육은 어때요? 수축과 이완이 돼야 수축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완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쥐나면은 근육이 수축돼서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안 되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잖아요. 쥐나 봤죠? 죽어갔죠. 심장이 그런 식으로 수축된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완이 안 되니까 다시 수축 못 하잖아. 혈액 공급 못 하죠. 심장 마비예요, 마비. atrial fibrillation 또는 ventricular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터하고 fibrill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200에서 300bpm이에요. 거의 심장이 수축 이완이 되지 않고 수축한 상태, 부들부들 떠는 상태입니다. 진동만 있어요. 그리고 fibrillation, 세동이죠. uncoordinated pumping between atria and ventricular. 뭔 소리예요? P, Q와 S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와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너는 뛰어라, 나는 안 한다. 또는 P웨이브 없이도 QRS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부정형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플러터는 막 이렇게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동은 P, QRS가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 이게 한 번이죠. PQRS T예요. PQR 이게 한 번씩. 근데 굉장히 박동이 띄엄띄엄 있죠. 느려진 거.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굉장히 빠르죠.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빨라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벤트리클이 빨라진 거고요. 벤트리클 마요카드어 페이스메이킹 그림하고 똑같잖아. 어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빨라진 거야 지금.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 전혀 규칙적이지 않죠. 부정형한 형태로 어떠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피브릴레이션 세동의 종류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 두 부분이 있을 건데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이제 심방에 문제가 생긴 거죠. Can result from the atrial flutter고요. 세동이 이제 쭉 만들어지려면 에이트리아의 방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에이트리아 머슬이 cannot effectively contract해요. 잘 수축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AB 노드는 어떻게 보면은 방과 실의 전기가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AB 노드가 더 이상 can't keep pace예요. 조절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AB 노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 15% 정도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로 인해서 스롬보나 아니면은 스트로크, 핫 펠류, 심부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장 마비죠.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은 심실의 세동, 심실 세동이라고 하는 거죠. 벤트리클이 심장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실질적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는 심실입니다. 방이 아니고 방은 밑으로 내려보내는 역할, 실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심장이 안 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CPR, 응급 처치나 아니면 전기적인 충격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뭐 서커스 리듬이라고 얘기하는데 벤트리클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미친 듯이. Continuous cycling of electric wave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장방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만들어지면은 SA 노드, AB 노드, is 번들, 펄킨지 파이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터 형태에서 심실 세동이 오게 되는 거죠. 리프락토리 피리어드 프리벤트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릉기가 있어야 되는데 부릉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서든 데스, 급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원인이 됩니다. 또는 AB 노드 블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AB 노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 부분에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심방과 심실의 연결 부위인데 제대로 전기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블럭 막아버리면은 심실이 뛰지 않겠죠. Damage to the AB node can seen in the change PR interval of ECG입니다. P, QRS였어요. P와 R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AB 노드고요. first degree, second degree, 그리고 complete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도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심방과 실이 분리되어서 수축이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complete AB 블럭입니다. 그래서 no stimulation get through죠. 그러니까 에이트리움에서 자극을 만들어도 벤트리클에서 받지 못하고 관계없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acemaker in the Purkinje fiber take over, but this is slow. 굉장히 느리게 작동을 해주게 됩니다. PQRS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됐죠. 근데 점점 이 P와 QRS가 분리가 되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점점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P와 P가 있는데 QRS가 없어졌어요. 이게 세컨 디그리고요. 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면은 뭐 3번이 들어가기도 하고 2번이 들어가기도 하고 1번만 들어가기도 하고요. 에이트리움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에서 전기를 3번 만들어내는데 벤트리클은 1번밖에 안 뛰어. 또는 안 만들어내는데 뛰어. 그 완전히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AB 블럭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혈액을 운반하는 시스템인 혈관 그리고 심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 그러면 체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액체들은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림패틱 시스템입니다. 체액의 흡수 그 다음에 혈관으로 이동시켜 주죠. 또는 면역세포들의 운반 시스템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interstitial fluid라고 합니다. 림프액. 우리가 이제 체액이라고 얘기하죠. 간질액 등을 운반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 림패틱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체액, 우리가 부종, 몸이 붓고 하는 거는 혈관이 붓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에서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액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림패틱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리피드입니다. 지방, 장에서 흡수된 지방을 운반해 주는 시스템이 림패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혈관 주변에 이 림패틱 캐필라리가 같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림패틱 베슬에는 림프노드라고 하는 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필터 역할도 해주고 또는 면역세포들을 보관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림패틱 시스템은 동맥하고는 멀리 있어요. 대부분 이 정맥 쪽에 메인 쪽에 같이 분포하게 되고요. 베인으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러니까 세포 간질액이나 체액을 흡수해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림패틱 캐필라리는 굉장히 가늘고 작고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세포 간질액이나 단백질, 마이크로 오가니즘 이런 것들을 팻 같은 것들을 이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림프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관이에요. 림프관 부분에 캐필라리들이 이제 모이는 부분이고요. 메인하고 스트럭처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드라고 하는 필터가 붙어 있거나 보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림페틱 시스템까지 모든 순환기 계통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요. 여러분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